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4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는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탐지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교류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국민들을 벌거벗겨 핵 앞에 내어놓는 이적 행위로 간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일을 핑계로 반익 본색을 드러내고 미국을 적대시하여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려는 반역 행위로 간주할 권한을 국민이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협정 파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군과 국민이고 가해자는 문재인 정권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 생존 차원의 정당방위적 대응을 할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한미일 정보 공유의 마비는 한미일 동맹의 해체와 미국의 핵 우산 찢기 및 북중 군사동맹의 승리로 이어져 자유대한민국의 소멸을 자초할지 모릅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하므로 국군이 헌법 제5조가 명령하는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조건을 충족시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다섯 번째,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 그리고 국군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의 권능으로 구국적 대응에 나설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들은 이상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리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한 최후 통첩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된 도리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은 우리는 생존 차원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생존 차원의 투쟁이라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투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6.25도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친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습을 당했을 때 손들어 버렸으면 수백만이 죽지 않고 대한민국은 적화되고 저들이 바라는 한반도 공산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하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침당한 그날 미국 대사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나오고 무기가 없으면은 돌멩이와 짝대기라도 싸워서, 짝대기를 들고라도 싸워서 자유를 지켜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하여 1대3의 혈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대3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하나, 그리고 북한, 소련, 중공, 이렇게 1대3으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한 열흘 동안 버티고 있는 사이에 트루먼 대통령이 드디어 참전을 결단합니다. 6월 3일, 5일이 지나서 6월 3일 육군을 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 6.25 남침이 있은 지 10일 지나서 최초의 선발대가 오산에서 북한과 교전합니다. 열흘 만에 신속하게 참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대한민국을 이제는 김일성 세력이 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혼, 정권,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그리고 각 수사기관 늘 장악을 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국가적 자살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이라는 하나님이 보낸 선물에 의해서 국민들이 비로소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엄중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지소미아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켜야 하고, 파기해야 할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다면은 우리는 반역 정권으로 간주해가지고 이적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고가 황교안 대표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화문 광장에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거기서 청와대를 향해서 자유, 애국, 시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자유인들, 한미일 동맹에 입각해가지고 엄중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 만약 파기한다면은 뭐뭐뭐 하겠다. 이런 결단을 보여줄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그런 지도자는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무대가 커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 그 대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 생존을 걸고 더구나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한미일 통신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자유수호의 대호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때 황교안 씨가 국가적 지도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위기 때 만들어집니다. 지도자는 위기를 좋아합니다. 위기가 있어야 지도자가 이것은 기회다. 이렇게 아주 투지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겁을 내면은 지도자가 아니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찬스다. 이때 국민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를 바꾸겠다. 또는 역사를 지키겠다. 하는 이런 일종의 명예심, 그게 카리스마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황교안 대표는 무대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느냐 마느냐죠. 아니 위대한 가수가 대군중이 모인 무대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의욕이 없으면 그게 대가수가 되겠습니까? 역사의 무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정광훈 목사, 한국 기독교,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비로소 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실의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법치국가로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서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 지난 8월에 있었던, 그리고 탈북한 두 선언을 붙들어가지고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눈을 가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테러 집단에 넘긴 이 사건, 두 사건은 딱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태로 계속 가면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5천만 애국 시민들의 자유, 인권을 무시하고 누구 잡아서 보내라고 하면은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애국자들을 잡아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의 첫 코스를 지금 첫 발걸음을 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한국인 북송사건입니다. 한국인을 본인의 의사 불문,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보내서 고문받고 사형받도록 한 사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속성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는 자세이지만은,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쌓은 이 자유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언제 폭발하느냐? 자유가 침해를 당할 때 본능적 반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생존투쟁으로 나타날 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마지막 발 한 걸음만 이제 더 떼면은 바로 그런 국가 생존 차원의 투쟁 장소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국가 생존 차원의 그 무서운 어두운 장소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꿈에서 깨야 합니다.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자녀들은 다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북한으로 보냅니까? 중국으로 보냅니까? 러시아로 보냅니까? 미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위선, 조국으로 대표되는 그런 위선의 관념은 현실과 부딪힐 때는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현실과 헤딩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강행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도 문재인 정권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제발 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는 토요일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경고, 충고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